반갑습니다. EBS 생활관리 이정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전격 연기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신체 리듬도 맞춰놓고 이날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바뀌어서 혼란스러웠던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정리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정말 다시 정리할 기회가 주어졌다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일주일이 독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일주일이 정말 하늘이 준 기회처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결정이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막판 마무리를 해서 막판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EBSI도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수능 마지막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이렇게 파이널 체크포인트 1123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총 2강에 걸쳐서 여러분과 정말 수능 직전 남은 일주일 동안 탐구에서 이것만은 꼭 보고 가야 한다 하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여러분과 각 25분 분량의 2강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보고 갈 수 있을까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요. 결국은 한 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도 결코 아깝지 않을 정도의 가장 중요한 최신 기출이라는 걸 결국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수많은 모의고사가 정말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만 어떠한 사설 모의고사나 어떠한 기타 모의고사로도 설명되지 않는 것이 사실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특히 그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에서 예고된 유형, 그것도 최고 오답률 5위 안에 있는 유형은요. 다시 한번 제시문에 있는 표현도 꼼꼼히, 선지에 있는 모든 표현도 꼼꼼히 꼭 보고 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수능 직전에 수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풀다가 정말 중요한 6, 9월 포인트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과 다시 한번 원칙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수많은 연계교재, 비연계교재의 사설 모의고사보다 가장 중요한 건 권위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낸 평가원 모의고사입니다. 우리는 그 모의고 수능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정리해 가려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파이널 체크포인트 1123 이정의 생활관리 첫 번째 강의는요. 6월 평가원 최고 오답률 문항 1위부터 5위까지를 순서대로 재배치하여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런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건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가져왔습니다. 6월 평가원 최고 오답률 1위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사형제 문제였는데요. 이 사형제 문제에서는요. 베카리아의 입장이 아주 독특한 킬러 선지로 나왔습니다. 베카리아와 벤담을 같이 물어보면서 특히 베카리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사용한다는 것을 직접 물어보았는데요. 이 문제 한번 우리 다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수능 대비 6월 평가원 19번 문제입니다. 가불사상가들의 입장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러한 권한은 사회계약으로부터 나온다. 자, 사회계약이 언급되고 있네요. 형벌은 강도보다 지속성을 중시해야 된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돼서는 안 된다. 자, 강도는 사형이 더 강할지 모르지만 지속성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므로 여기 베카리아가 나와 있습니다. 베카리아는 사형제 존치론자인가요? 폐지론자인가요? 바로 사형제의 폐지론자이죠. 사형을 왜 폐지하자고 하나요? 사형이 범죄 예방 효과가 종신노역형에 비해 약하기 때문입니다. 베카리아가 사형제 폐지론자인데 폐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범죄 예방 효과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기 때문에 허용돼서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사회계약을 할 때 사형에 대한 권한을 국가에 부여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을은 범죄에 대한 형벌은 사회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하여 가해져야 한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에 있다. 사형은 그 범죄자가 살아있는 것이 나라 전체를 중대한 위협에 처하게 할 경우에 적합한 형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벤담의 견해가 나와 있습니다.
벤담은요, 범죄 예방과 일반인에 대한 경고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반 예방주의나 특수 예방주의를 근거로 들어 사형에 대해 접근을 합니다. 벤담의 경우에는요, 사형제의 존치론이 될 수도 있고 폐지론이 될 수도 있죠. 언제 더 예방의 효과가 큰지에 따라서 그때그때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기억부터 보면요. 범죄 억제력의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존재한다? 베카리아가 긍정할 말이죠. 베카리아는 범죄 억제력 측면에서 사형보다 우월한 형벌이 종신노역형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사형 그 자체는 악이지만 동해보복을 위한 필요악이다. 자, 벤담은요, 사형 그 자체가 악이라고 본 건 맞아요. 하지만 동해보복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동해보복은 칸트의 응보주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필요악이라는 표현은 벤담이 쓸 수 있는 게 맞지만 동해보복이라는 표현을 못 쓴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수능 직전의 마지막 체크 포인트입니다.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된다? 자, 벤담이 생각할 때는요, 형벌이 초래할 해악이 예방할 해악보다 커서는 안 됩니다. 그럼 비례의 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예방을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보다 더 큰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디귿 맞는 말이고요.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집행, 이것이 킬러 선지였어요. 킬러 선지라는 건 최고 오답 문제의 정답을 좌우한 선지였다는 거죠.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는 벤담에게만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틀렸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집행은 베카리아도 벤담도 둘 다 얘기할 수 있는 공통점이다가 우리가 반드시 수능 전에 다시 정리하고 가야 되는 측면입니다. 베카리아의 경우에는요, 사형제 폐지론이지만 베카리아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기준을 공리주의 형성에 영향을 준 학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 있는 5번이 됩니다. 자, 우리 6월 평가원 최고 오답률 2위 문제로 갈 텐데요. 6월 평가원 최고 오답률 2위 문제는 환경윤리 문제였습니다. 환경윤리 문제는 6, 9월에 모두 어렵게 나왔네요. 6월 달에 2위로 9월 달에 1위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6월 달에는 어떤 학자들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가해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고 했죠. 갑의 경우에는 싱어였습니다. 쾌고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한 거,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동물종의 이익을 차별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싱어였고요. 욕구를 가진 존재는 타자와 구분되는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 이 존재는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삶의 주체이며 수단으로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 을은 레건이었습니다. 싱어와 레건은 둘 다 동물 중심주의입니다. 하지만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레건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 차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싱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레건은 의무론의 관점에서 동물의 권리를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이며 도덕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존재이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셔는 안 된다. 자,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으로 인간, 동물, 식물이 모두 다 들어간다고 하면 병은 테일러입니다. 인간은 생명체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 테일러에서는 불간섭의 원칙이라는 것이 언급됩니다. 개별 생명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는 불간섭의 원칙은 올해 3월, 4월, 6월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싱어, 레건, 테일러의 입장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종의 차이만으로 도덕적 지위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정말 중요한 선지입니다. 종의 차이만으로, 즉 인간종과 식물종, 동물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싱어는 인간종과 동물종을 종의 차이만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 갑의 경우 이 기억에 O라고 할 거고요. 을도요. 인간종과 동물종을 종의 차이만으로 구별하지 않죠. 삶의 주체인지 여부로 구분해야 되죠. 테일러인 병도요.
인간, 동물, 식물종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가불병 모두 긍정할 입장이니까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기에 공통점에, 가불병의 공통점에 기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기억선지는 A랑 연결하면 안 되는 거니까 지워야 되겠네요.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 잘 것이 중요해요. 싱어도 레건도 동물중심주의자인데 싱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레건은 의무론의 입장에서 정리했다는 게 올해 6월 평가원 2위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건 싱어는 될 수 없고요. 레건은 될 수 있고요. 테일러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삶의 주체인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B에 들어갈 입장으로 레건에서 동물의 권리를 의무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니은 선지도 아주 중요한 선지였습니다. 자, 디귿 갈까요? 인간에게는 생명 공동체에 대한 불간섭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싱어 생명 공동체란 용어 안 씁니다. 레건도 생명 공동체라는 용어 안 쓰고요. 테일러만 생명 공동체라는 언급을 하는데요. 테일러는 다만 생명 공동체 자체를 중시하는 전체로는 아니고요. 생명 공동체 내의 개별 생명체 개별 생명체를 중시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C에 들어갈 내용이 맞고요. 그러면 니은 맞고 디귿 맞아요. 리을 선지로 가볼까요? 개체는 쾌고 감소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이랬는데 이 선지도 정말 중요한 선지입니다. 이것도 이 문제가 2위가 되는데 아주 크게 기여한 킬러 선지인데요. 쾌고 감소 능력을 지녀야만 이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싱어가 떠오르죠? 근데 테일러는 쾌고 감소 능력을 지니지 않는 식물도 포함되니까 싱어는 쾌고 감소 능력을 지녀야만 하는 게 맞고요.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고요. 테일러는 식물이니까 아니고요. 레건이 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시 보셔도 여러분 이건 중요한 표현입니다. 레건은요. 일단 쾌고 감소 능력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후보가 되고요. 다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쾌고 감소 능력 플러스 의식이나 또는 지각이나 이런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쾌고 감소 능력이 필요한 조건이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니까 전제 조건으로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싱어와 레건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싱어와 레건의 공통점으로 쾌고 감소 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 이번 6월 평가원에 아주 중요한 선지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둘의 공통점이니까 각각 을의 공통점인 D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래서 정답이요. 니은 디귿 리을 있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3위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3위 문제는요.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였어요. 이 죽음에 대한 철학적 견해는요. 수능에서 최고 오답률 1위로도 나왔던 문제거든요. 특히 학생들이 이 문제 틀릴 때요. 발문에 고대 동양까지만 딱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뒤에 고대 서양을 따로 줬다는 거 그걸 모르고 여기 현자가 나오니까 다 고대 동양으로 푼 학생들이 있었어요. 문제 발문 잘 읽어야 된다는 거 원포인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진이는 분별심으로 도를 버리지 않고 인의로 자연을 돕지 않는다. 자연은 삶을 주어 수고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는 장자의 견해가 나옵니다. 장자가요. 진인이라는 이상적 인간상을 썼고요. 분별심 싫어하죠. 선악 미추 장단 다소를 구분하거나 삶과 죽음을 차별하는 거 거부합니다. 따라서 여기 장자의 무의자연에 견해가 나와 있네요. 인의로 자연을 돕지 않고 그저 그렇게 존재하도록 한다는 것이 나와 있고요. 현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이 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악으로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긴 삶이 아니라 즐거운 시간을 향유하려고 노력한다. 자, 우리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오히려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한 학자는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낯선 제시문이 나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에피쿠로스는 특히 수능 전에 여러분들 꼭 짚고 가셔야 되는 게 지속적 쾌락을 강조한 학자예요.
쾌락주의는 쾌락주의인데 순간적인 육체적 쾌락보다는 지속적 쾌락, 정신적 쾌락을 강조한 학자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장자 에피쿠로스 3줄 한번 가볼게요. 삶과 죽음은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인 과정이다. 장자는요, 삶과 죽음이 기의 순환처럼, 낮과 밤의 순환처럼, 사계절의 운행처럼 필연적이고 자연적이라고 봅니다.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는 게 장자의 견해 맞고요.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말 것을 얘기하죠. 기가 모이고 기가 흩어지는 것에 기의 모임과 기의 흩어짐으로 접근하고 있으니까요.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 에피쿠로스는요, 죽으면 우리는 육체도 소멸하고 영혼도 소멸하기 때문에 육체 소멸, 영혼 소멸, 따라서 무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고 봅니다.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날 근거는 내세 행복, 에피쿠로스가 내세를 얘기하지 않아요. 에피쿠로스는요, 불멸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서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죽어서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았지 내세 행복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으면 무의 상태이므로 내세, 즉 사후세계라는 건 에피쿠로스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상적 인간이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장자 에피쿠로스의 공통점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하고 가셔야겠네요. 여러분들 이 6월 평가원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시문과 선지를 암기하고 갈 정도로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수능에 직접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4위 문제로 가볼까요? 6월 평가원의 4위 문제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선 6월 평가원의 4위 문제는 롤스 노직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갑을 사상가의 입장을 그림으로 탐구할 때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공리주의는 개인의 선택 원칙을 사회로 확대하지만 나의 정의로는 정의 원칙을 원초적 합의의 대상으로 본다.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히 롤스에서요, 올해 이 표현이 아주 강조되고 있는데요. 원초적 합의라는 걸 보고 롤스를 찾으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선지로도 출제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롤스가 얘기할 때 사회는요, 정의의 원칙이 구현돼 있어야 돼요. 이 정의 원칙이 구현되게 되면요, 화면에 저를 한번 보시면 정의 원칙이 구현돼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득을 얻겠지만 최소 수혜자에게도 이득이 돌아가게 돼요. 최소 수혜자에게까지도 이득이 되니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가 현실에서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정의의 원칙이 구현되게 되면 자, 이것이 이제 9월 평가원 표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두에게 이득이 되도록 사회가 구성된다.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롤스 제시문에서요, 여러분 이 문제가 롤스라는 걸 원초적 합의만 가지고 찾는 건 좋은데요. 이것이 수능에서 선지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이 수능 직전에 보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부차적인 위치에 두지만 나의 정의로는 개인의 권리를 절대적 존중의 대상으로 본다. 최소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므로 최소국가론 나왔네요. 여기 제시문에는요, 노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용납하지 않는다. 개인의 소유 권리를 아주 전적으로 보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소유 권리론. 자, 롤스와 노직이 나와 있고요. 자, 롤스 노직이 벤 다이어그램 문제로 나와 있네요. OX, OO 이렇게 푸시면 되죠.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 자, 공리의 극대화는 공리주의자는 얘기하지만 롤스와 노직이 목표로 삼고 있는 바는 아니죠. 기본적 자유 제한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정당한가에 둘 다 부정이니까 기억은 잘못됐고요.
원초적 합의는 이 표현이 정말 킬러 선지입니다. 우리가 수능 직전에 이 내용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라고 해서 요 선지 때문이거든요. 원초적 합의가 모든 정보를 다 차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여건이나 주관적 성향은 모르지만 경제학적이고 심리학적 일반 사실, 즉 상식 정도는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가? 이게 상당히 신규 예고된 선지입니다. 니은 맞는 말이고요. 기본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한가? 즉 정의의 원칙이 구현돼야 구성원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동체니까 협동을 하겠죠. 맞는 말입니다. 이 선지도 아주 좋은 선지예요. 최소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 이익에 절대로 개입해서 안 되는가? 아니요. 노직은요. 개인 간의 계약이 부당 계약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닌지 감시하고 만약 부당한 거래가 일어났다면 그걸 교정하는 역할이 국가에 있다고 보았어요. 이 선지도 좋은 선지예요. 다 좋은 선지네요. 정답은 그래서요. 니은 디귿이 있는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요. 마지막 우리가 5위 문제까지 파이널 체크 한번 봅시다. 5위 문제는요. 직업 윤리였어요. 여러분 바벨 사상가들의 입장하고 정리해뒀는데요. 노동을 신이 규정한 최고 삶의 목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청교도는 소명을 인식하고 소명에 따라 노동하였다. 이러한 노동의 영리 추구와 결합하고 금욕적 절약을 통해 자본을 형성한 누구예요? 이거는 베버인데요. 베버가 지금 칼뱅의 사상이 무엇에 기여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에 기여했다. 칼뱅의 프로테스탄티즘, 청교도 윤리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라는 그 책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자연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왜곡이 나타난다.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마르크스인 걸 찾는 건 중요한데요. 이 선직, 이 제시문이 상당히 마르크스에서 좋은 제시문이에요. 이게 수능 가서 선지로 내려갔을 때 찾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표현 잘 보세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가 생산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계의 속도에 맞춰져서 인간이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노동소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갑은 청교도가 노동을 신의 명령으로 강조했다? 근데 직업소명설이죠. 갑은 청교도가 부의 축적을 구원의 수단으로 근데요.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정된 구원에 혹시라도 부의 축적이 직업 성공과 관련돼 있으니까 징표 정도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수단이 되지는 않아요. 이게 최고 오답률 5위였네요. 자, 이 정답은 그래서 2번이고요. 을은 자본주의 노동분업이 노동소외의 원인. 그러니까요. 자본주의에서 기계에서 완전히 그렇게 기계적 그 분업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는 인간 소외도 나타나죠. 기계의 부품화되죠. 맞는 말이고요. 을은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럼요. 자본주의가 빨리 무너지고 공산사회가 돼야 된다는 게 마르크스의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선지예요. 갑은 소명정신, 을은 노동착취를 자본축적의 원천으로 본다 이랬는데요. 직업소명설, 그 소명을 다하기 위해 신의 영광을 위해 돈을 벌었다고 보았고요. 노동착취를 통해 자본가가 배를 불렸다고 보는 거고요. 이 선지도 좋은 선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5위 문제까지 만나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수능이 연기되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무얼 보고 가야 되나 우왕좌왕했을 텐데요. EBSI가 여러분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파이널 체크포인트 1, 2, 3 강의의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요. 정말 실무가 난무하는 시대에 정말 권위 있는 평가원 표현으로 여러분과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2강에서 또 9월 모의고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